자, 5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학에서 총론이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총론이라는 파트는 크게 세 개의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개념, 두 번째는 분류, 세 번째는 특성이 되겠고요. 우리가 1강, 2강, 3강은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1강에서 복합 개념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5번부터 8번에 해당되는 두 번째 강좌에서는 그 복합 개념은 법경기다 라고 하자고 그랬죠?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데, 그 법경기의 세 가지 생각 가운데 법률적인 생각이 5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돼요. 법이라는 것은 권리 따지는 거고, 권리의 핵심은 소유권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문제를 따지는 것이 법적인 생각이고, 그런 소유권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민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소유권을 정의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를 해야 했고, 그 부동산의 개념을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정리한 것은 협의,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거예요. 이게 준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준했다,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동산이 아니면서 부동산처럼 여겨졌다. 무엇가? 권리 문제를 따질 때 부동산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죠. 자동차는 원래 움직이는 거니까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에다가 등록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부동산처럼 우리가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권리관계를 따질 때 부동산처럼 여겨졌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걸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런데 이때에 그 준부동산 가운데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임목과 공장, 재단이라는 것도 하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정착물.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착물은 원래 동산이었다는 거죠. 정착물, 그러면 정착한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정착했다는 말의 핵심적인 단어가 항구적이에요. 항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가식중인 수목, 가식이라는 건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은 항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런데 그 정착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있고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7번에 해당되는 것은 땅에 붙어 있는 것으로, 땅에 붙어 있으면서 소유권이 땅과 독립이냐 아니면 종속이냐. 독립과 종속의 의미는 소유권을 따질 때 땅에 붙어 있으면서 소유권이 땅과 독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붙어 있으면서 소유권이 땅과 종속됐다. 그래서 독립을 토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종속을 토지의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물은 두 개가 있는데 독립과 종속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중에서 독립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을 해보세요. 독립에 해당되는 것을 이 네 개를 기억하시면은 문제를 풀기가 편합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제가 건, 등, 그 다음에 명, 작,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독립은 건등명작이다. 건물이죠.
땅에 위에 있으면서 건물은 등기가 따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된 수목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아무 말이 없는 나무, 그걸 우리는 다년생 식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은, 나무는요 정착물이에요. 자, 나무는 땅 위에 오랫도록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착물이에요.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아무 말이 없는 나무는 땅 주인 거예요. 만약에 가로수라면은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라면 시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나무는 종속에 해당되지만 그 나무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는 거죠.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졌어요? 권리를 따로 구분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팻말을 붙여놓은 거죠. 해서 우리가 등기 같은 것은 저당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나 명인 방법은 소유권에서 내 것이라는 것만 표시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된 수목은 땅 주인과 다르다는 걸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이 된다. 그 다음에 농작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농작물은요, 자기 땅의 농작물은 당연히 자기 거죠. 문제는 타인 땅이죠. 남의 땅의 농작물이죠. 그래서 남의 땅의 농작물은 경작자 것이 되기 때문에 땅 주인과 권리가 다르다 해가지고 우리는 4개 건등명작은 뭐에 해당된다? 독립. 그리고 나머지는 종속 기억하는 거죠. 종속은 암기하지 마시고요. 독립을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종속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예를 들면 담장이라든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도로, 교량, 국어. 국어는 또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종속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착물 개념을 정리를 했다면은 8번에 가서 준부동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동산이면서 등기라든가 등록의 방법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권리 측면에서 부동산처럼 여겨주는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준부동산에다가 협의의 부동산을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광의의 부동산은요, 우리가 부동산 학의 범주다. 이런 말도 하나 체크를 해봅니다. 부동산 학에서는요, 광의의 부동산까지를 부동산의 범주로 본다. 다시요, 부동산 학은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동산이 범주를 어디까지로 본다고요? 광의의 부동산까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은, 준부동산은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부동산학의 범주에 들어가서 연구 대상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항공기 같은 것은 부동산학에서 무엇 할 때 나올까요? 평가할 때. 자동차는 가격을 정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그 다음에 제가 항성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항성기 이런 것들은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하나 더 이제 건축 설비, 이거는 이제 부착되어 있는데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건축 설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암기보다도 그러면 이제 이걸 구분할 때, 이 구분하는 문제는 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착물의 문제는 소유권 문제라고 그랬죠. 판단을 할 때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 의도, 당사자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구분하게 되는데,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맨 밑에 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쌍방에서 애매할 경우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인 소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았어요. 건물에 붙어 있는 물건이 우리가 뭐냐면 놓고 갈 거냐 갖고 갈 거냐의 문제. 놓고 가는 것은 부동산이고 매수인 산 사람 것이 돼요. 갖고 가는 것은 동산이고 판 사람 것이 됩니다. 애매할 때는 놓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벽에 붙어 있는 시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키 이런 것들이에요. 시계 같은 건 갖고 가잖아요.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보조키 같은 건 원칙적으로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다. 자, 이런 걸 판단할 때 물리적, 기능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상식적으로 놓고 가는 것은 부동산, 그 다음에 갖고 가는 건 동산. 애매할 때는 부동산으로 보고 놓고 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 정착물과 임차인 정착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설치한 거니까 이사 갈 때 놓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고 임차인 정착물은 세입자가 설치한 거예요. 이사 갈 때 뭐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되겠죠? 동산이다. 이런 거예요. 원래 의도는요. 주인이 설치할 때는 건물을 위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과 일체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설치할 때는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움직여 가는 거죠.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임대인 정착물은 부동산,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로 확인을 해봅시다. 2번 문제입니다. 33회 때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그러면 종속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착물은 두 개가 있는데 토지상에 해당되는 독립, 토지의에 해당되는 종속이 있고 독립에 해당되는 건 4개가 있는데 건등명작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의 정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죠? 가식 중인 수목이죠. 가식 중인 수목이 뭐였죠?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기 때문에 이거는 정착물 속에 들어가지 않죠. 항구적으로 부착된 게 아니니까 정착물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은 토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고 국어 또랑이라고 그랬죠. 다년생 식물, 교량, 담장은 토지의 정착물이다 해갖고 2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다음 토지의 정착물. 이게 정착물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다? 독립 있고 종속이 있는데 독립된 것이 아닌 거 그랬어요. 독립에 해당되는 것 4개. 건, 등, 명, 작 이렇게 꼭 기억합니다. 이 4개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종속이다. 자, 건물,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독립이라고 한다면 3번에 해당되는 국어는 종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해갖고 우리가 독립은 건등명작 이렇게 해서 이번 2강에서는 법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협의, 광의 이런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